종종 주변 지인들을 보게 되면요.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에 안전하게 돈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전부터 이렇게 생각했던 지인들을 쭉 보다 보면요.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뭔가, 자산 증식 측면에서 뭔가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주식 투자의 총 투자 수익률이 예금에 안전하다라는 예금으로 굴리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들다 보니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다. 예금보다도 못하다. 아마 댓글 중에도 주식 투자로 이거 돈 못 모은다, 오히려 큰 낭패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냉정하게 봐서요, 주가 지수하고 배당을 재투자해 나갔을 때 그 장기 성과는 어떨 것이냐. 자, 이것을 추적을 해보게 되면요, 단순하게 예금으로만 재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 배당 이거는 주식 투자 수익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 배당금 또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얻게 되는 총 투자 수익률 중 하나입니다. 총 투자 수익률에는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배당도 포함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허투루 녹이는 것보다 재투자를 했을 때 그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예금으로 만기됐을 때 또 재연장, 만기됐을 때 또 재투자, 이런 것과 비교하는 아주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2007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요, 세 가지 전략을 비교합니다. 2007년 연말? 왜 하필이면 2007년 연말이냐? 주식 투자가 불리하게 일부러 세팅을 한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딱 끝나고 그때부터 비교하면 주식 투자가 무조건 따봉으로 나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2007년 연말이다. 그러면 그때 당시 증시는 정말 뜨거웠거든요. 자, 하지만 그 다음에 증시 대폭락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인다? 비교하는 관점에서는 불리한 입장이다. 그 상황에서도 어떤 결과였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배당금을 세후로, 배당금 받아서 그 배당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게 아니고 세후로 재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그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금만으로, 1년 예금만으로 세후로 재투자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은행 예금 금리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통계에 나오는 1년 예금 금리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년 예금 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50대 50 자산 배분 전략으로 이자와 배당, 50은 주식, 그리고 50은 예금으로 굴렸다 치는 겁니다. 이자와 배당을 세후 기준으로 재투자했다라고 가정하고 2007년 연말부터 해서 2024년 3월 최근까지 수익률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러한 곡선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주홍색 선이 바로 은행 예금 금리로 재투자
재투자했을 때 성과요. 성과는 51.54%로 연복리 2.59%입니다. 요즘 은행금리 4%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거 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2.59가 나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010년대 1%대 금리도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금리가 과거 금리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예금금리 기본이 10%야. 내가 1990년대 그렇게 또 기준 잣대를 완전히 엉터리로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은행 예금금리로 재투자, 세후 재투자 했을 때 2.59% 연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성과는 51.54%였어요. 자, 그런데 주가지수와 배당을 재투자한, 세후 재투자한 성과는 54.5%로 연 환산 수익률 3.84%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 예금 대비해서 1.25%포인트 앞서는 성과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야 했던 것이 실제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특히나 2007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한눈에 보시더라도 주가지수와 배당 재투자를 통한 성과는 은행 예금금리보다 뒤처졌던 시기가 제법 길기도 했습니다. 자, 2008년에 시장이 마이너스 40%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주가지수 플러스 배당, 세후 재투자한 것이 더 우월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진 거, 이거 문제 아니냐, 이렇게 푹푹 한 번씩 빠지면 이거 못 견딘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산 배분 전략 아니겠습니까? 50대 50 전략으로 투입을 했을 때 회색선을 보시면 됩니다. 성과가 상대적으로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누적 성과 81.46%로 은행 이자에 맡긴 것보다도 훨씬 우위의 성과였고, 연환산 수익률로는 3.74%라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즉, 주식 투자의 총 투자 수익률, 세후로 했을 때, 배당 소득을 세후로 했을 때, 그 성과가, 재투자했을 때 성과가 은행 예금 세후로 재투자한 것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 안전한 투자만을 지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원금 보장돼야 되고, 이건 이제 투자자 성향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100% 안전해야 된다 한다면 국고채도 투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국고채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국채 가격이 변동하거든요. 이거 다 리스크입니다. 그냥 예금만 찾아야 돼요. 자, 문제는 예금만 찾다 보면요, 일단 이자 소득세로 원래 약정했던 그 금리보다 낮아지게 되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그런데 보통 명목금리는요, 인플레이션보다 높습니다. 명목금리는 보통 인플레이션보다 높아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세금 떼고 나면 이게 아리까리해집니다. 비슷하거나 혹은 언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됐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발생하는 우리가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체감적인 인플레이션은 더 높잖아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은행 예금에만 맡겼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돈이 녹아나게 됩니다.
점점점 뭔가 돈 가치가 사그라들어. 명목상 숫자는 커지긴 했는데 뭔가 예전에 비해서 뭔가 이 가치가 떨어지네. 예전에 그는 이거 가지고 뭘 살 수 있었는데 은행 예금으로만 계속 굴렸더니 원금 보존되고 명목상 금액은 커졌지만 그걸로 이거를 할 수가 없네. 이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오히려 토탈 리턴 관련, 예. 주가지수 수익률 더하기 배당 재투자 수익률, 예. 그러한 ETF가, 예,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요 관리에 관한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아니죠. 우리 애청자님들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 주식하면 무조건 망해, 예금이 짱이야, 이러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잘못됐다. 오히려 예금만 찾다가 정작 중요한 인플레이션을 놓치고 있다. 이 부분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버됐네요. 예,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